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2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정권이 탈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원하는 애국 시민과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의 본색을 여실없이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리하여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체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까지도 망가뜨리는 이런 일련의 잘못된 정권, 무엇보다도 김정은에게 서울로 오는 꽃길을 다듬어 주는데 광분한 5년, 이걸 종식시키지 않고 연장된다고 한다면, 가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온다면 그 임기 중간에는 김정은이 이 인공기를 휘두르면서 서울에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이 정권의 이 부정부패, 이 부패 상황은 이미 해외에서 널리 보도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패공화국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썩고 병들고, 적폐라는 말은 한자로 이게 고상한 말입니다. 그냥 폐단이 쌓여져 있다 이런 말인데, 썩고 병들고 골마 터지고, 그래야 그 골마 터진 고름이 저절로 지금 흘러나오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사파 정권의 종식, 동시에 부패 정권의 종식,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라도 절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희망하는 쪽으로 정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결의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사흘 전에 윤석열 후보는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당연히 해야 된다, 대통령이 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찰을 봐라, 부패 사건 덮기에 골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제대로 해서 적임자들을 필요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검찰이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듯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권 실세와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등이 발끈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해찬 씨입니다. 이해찬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히 어디다 대고, 이게 조선 왕조 시대도 아닌데 감히 어디다 대고 임금님의 이 영린을 건드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니놈은 이 정권 아래서 검찰총장 한 놈 아니냐, 감히 어디다 대고. 그 다음에 윤건영 문재인 정권 1기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최측근 9.5구 국회의원으로 있는 윤건영 의원, 이 뉴스를 듣고 기자들에게 이랬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하고 말문이 막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하고 말문이 막힌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피식. 그 다음 순간에 웃음을 제가 멈췄습니다. 야, 제가 솔직한 심정 그대로입니다. 야, 이놈들이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었구나. 그냥 부패 청산 적폐 수사라는 말만 들어도 기겁을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눈앞이 캄캄하지. 감옥에 갈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말문이 막히지. 손이 떨리지. 이게 이 정권 5년 동안에 알게 모르게 무슨 일이 저질러졌다 하는 그 반응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당직자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을 했지 않느냐. 검찰총장 할 때에 발견했지 못했던 적폐가 새롭게 있다는 말이냐. 이게 적폐를 조작하겠다는 소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손을 대서 조금 손을 대다가 그리고 쫓아냈어. 추미애 법무장관이 온갖 요소를 부려가지고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징계 회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나 월성원전 1호기 사건, 그 다음에 옵티머스 우리들 병원 사건, 뭐 신라젠 사건, 드러난 이 사건 수사팀을 전부 해체해버리고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던 정권금융 수사팀도 해체해버리고 아예 이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식물 상태로 검찰총장 앉혀놨다 결국은 발로 차서 내밀어 버렸지 않습니까? 요 얘기 끝입니다만은 추미애 씨는 정권이 바뀌면 제가 고발을 해서라도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검찰총장을 쫓아내놓고 총장 때 발견 못한 걸 발견했다고 하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1기 민정수석비서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앞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4억 5천만 불 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 내가 그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이게 김대중 지지자들부터 항의도 있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비록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이 사람은 4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폐 수사, 부정부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할 말을 이미 이재명 후보는 4년 전에 그 촉새기 같은 입으로 이 얘기를 했어. 적폐 청산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붙인다면 그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괜찮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서 있는데 그 몸 전체가 이 부패 덩어리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까이 가본 일이 없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가까이 이렇게 가보려고 하다가도 조금 떨어진 데서 한 10m 떨어진 데서도 냄새가 난다. 냄새가. 이게 막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열렬지지자는 가서 껴안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 후보는 그 자체가 부패 덩어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과 사범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대통령이나 수상 후보 그 자체로도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는 그가 주범이지요. 어제 여러분 토론 프로를 보신 분은 아마 그걸 아마 본인이 자백한 걸 아마 여러분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처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시비 걸듯이 얘기했는가 하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당이 배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이나 곽상도가 돈 먹었지 않느냐. 윤석열 후보가 되받아치기를 민간에 8,500억 원의 이익이 가도록 설계하고 시행한 것은 당신 아니었느냐 이 말이야. 그 8,500억 원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 하는 게 조사가 지금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다 이거야.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한테도 그 돈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짐작하는 발언을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했지요. 백현동 게이트도 대장동 게이트에 못지않은 똑같은 유형의 게이트인데 그걸 시행한 회사의 이재명의 선거대책위원장 성남시장 선거 때가 거기에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다는 게 판명이 돼서 이걸 어제 토론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내가 낙선했을 때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선거 여러 번 치르면서 낙선한 경험도 있는데 낙선했을 때 정말 눈물겹게 도와줬던 사람이 정말 가슴이 아립니다. 그게 더 큰 부담이 돼.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와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나를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낙선했다 했을 때 그 아픔, 슬픔 같은 게 그게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대책위원장을 잘 봐줘야 할 이유가 있지. 잘 봐줘야 할. 그래가지고 백현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 뭐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고 3천억 이상의 이익이 그 선거대책위원장이 속한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개 부패가 새끼를 치고 있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암거래를 비롯해서 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어우 이 냄새나고 부패 덩어리 이 이재명 여기에 표를 찍을 것입니까 여러분? 관변 여론조사 기간에 뭐 35%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안철수 지지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어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35%가 나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냐 이 말이야. 이게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바꿔라 후보를 뭐 때는 이제 늦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경쟁을 하고 있는 야권 후보 이 이재명 후보처럼 근본적으로 부패 덩어리 이 후보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손가락을 갖고 탁 밀면 언덕바닥 벼락 절벽에서 탁 넘어질 만큼 허약하고 하늘의 버림을 받은 이런 썩어 빠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야당 후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의 열망이 약 60%면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약 40%, 약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정도 차이로 이재명을 압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풍찬 노숙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윤석열, 안철수가 부득이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우리가 외쳐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가슴을 연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내일 모레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채비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두 후보에게 감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감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알아야 되겠어요. 대한민국과 우리 5천만 국민이 그대들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이게 운동장이야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 운동장에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박수부대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다 이거 아니야. 조국의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했을 때 이 포각 무도한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당신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야. 그리고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제1야당 또는 자기 돈과 힘으로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고 여론조사상으로 1, 2, 3등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그런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1, 2, 3등 안에 들어갔다. 그건 나는 존경해요. 그걸 존중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명심할 게 있어요. 이 시기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가운데 정직하고 깨끗하며 국정 수행 능력이 있고 포용력도 있고 주사파를 압도할 만한 그런 인재가 5천만 국민 가운데 당신들 둘 외에는 없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럼 박찬종 씨 얘기해봐라.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많이 있다 이거야. 많이 있는데 뜻을 펴지 않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이 국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게 뭐냐? 이 정권 종식 부패 척결이다. 그러면 둘이 단일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해야지. 단일화를 해야지.
이 과정에 국민의힘당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단일화에 물끼얹기 위해서 이게 스파이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해요. 야권 후보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정부 구상 이런 거는 구태에 이어난 것이다. 물을 계속 끼얹고 안철수 후보를 조롱을 하고 있어. 그는 안철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나이로 치면 당신 이 아들뻘밖에 되지 않아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의 말에 가슴 상하지 마세요. 그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1, 2, 3등 아래 올라선 국가 지도자야. 국가 지도자면 국가 지도자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작년 서울시장 후보에 나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안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열심히 밀어줬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됐지만은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당선돼서 서울시장이 되면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발뺌하면 안 되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고 대통령 선거 안 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상기했을 때라도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해야 합니다. 결론, 단일화에 누가 회방을 놓고 누구의 큰 책임 때문에 파토가 났는가는 하늘이 가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3월 9일까지 광장에서 골목에서 SNS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할 것이고 누가 회방권이고 누구의 책임으로 단일화가 안 됐는지 가려내가지고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을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